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장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신 건 아마 SK 하이닉스의 상승폭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흐름을 볼 때 가격보다 먼저 봐야 할 장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시장의 변동성에 가려져 있던 재료가 다시 투자자들 눈앞으로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바로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의 장기 기술 협력입니다. 최근 시장은 꽤 시끄러웠습니다. 중동 리스크, 유가, 환율, 금리, 코스피 변동성까지 한꺼번에 겹치면서 좋은 재료가 있어도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구간이었죠. 그런데 시장이 다시 위험 자산을 보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은 결국 원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AI 반도체에서 가장 확실한 길목은 어디인가? 엔비디아의 다음 로드맵과 가장 가까운 회사는 어디인가?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가장 먼저 다시 이름이 나올 회사는 어디인가? 이 질문 앞에서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빠지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오늘 SK 하이닉스를 볼 때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건 이겁니다. 이 회사는 이제 엔비디아의 메모리를 납품하는 회사라는 말만으로 다 설명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HBM 공급은 여전히 SK 하이닉스의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그보다 조금 더 깊습니다. 엔비디아가 준비하는 AI 데이터 센터, AI 팩토리, 차세대 AI 슈퍼컴퓨터, AI PC, 로봇 컴퓨팅 플랫폼까지 생각하면 SK 하이닉스의 역할은 단순 주문 대응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고객사가 다음 세대 시스템을 준비할 때 그 시스템에 맞는 메모리를 같이 맞춰가는 관계. 이렇게 봐야 그림이 더 정확해집니다. 부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와 고객사의 미래 제품 일정에 맞춰 같이 움직이는 회사는 평가받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설명해도 충분했습니다. 엔비디아가 GPU를 만든다. SK 하이닉스가 그 옆에 들어가는 HBM을 공급한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AI 반도체 경쟁이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모델은 점점 커지고 데이터 센터는 더 많은 서버를 필요로 하고 고객사들은 더 빠른 처리 속도와 더 안정적인 공급을 원합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GPU만 잘 만들면 끝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GPU 옆에서 데이터를 밀어줄 메모리, 그 메모리를 고객사 일정에 맞춰 준비해줄 파트너, 다음 세대 제품에 맞는 성능과 공급 능력을 갖춘 회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SK 하이닉스의 이름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는 이런 이야기가 잠깐 뒤로 밀릴 수 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조금만 바뀌면 투자자들은 다시 구조를 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AI 메모리 파트너라는 점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형주가 강하게 움직인 것도 그냥 분위기만 좋아져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장이 다시 돈을 넣기 시작할 때 투자자들은 아무 종목이나 고르지 않습니다. 실적이 보이고 성장 스토리가 살아있고 글로벌 고객사와 연결되어 있는 종목부터 다시 봅니다. 한국 시장에서 그 조건에 가장 가까운 쪽이 반도체 대형주입니다. 그 중에서도 SK 하이닉스는 HBM, 고용량 서버 메모리, AI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 공급망과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다시 반도체를 보기 시작하면 SK 하이닉스가 먼저 반응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오늘 상승을 단순 반등으로만 보면 이 흐름의 깊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장은 시장이 다시 AI 메모리의 중심을 확인한 장면에 가깝습니다.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의 장기 협력이 의미 있는 이유는 메모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메모리는 가격 사이클로 많이 봤습니다. D램 가격이 오르면 좋고 재고가 쌓이면 부담스럽고 서버 투자가 줄면 걱정되는 산업이었죠. 이 구조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여기에 새로운 평가가 붙고 있습니다. AI 성능을 높이려면 계산하는 칩만 좋아서는 부족합니다. 데이터를 빠르게 불러오고 빠르게 넘기고 막히지 않게 밀어주는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이 있어도 연료가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잖아요. AI도 비슷합니다. GPU가 아무리 좋아도 메모리가 받쳐주지 못하면 전체 시스템 성능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이제 단순 원가 부품이 아니라 AI 인프라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SK 하이닉스 주주들에게 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 메모리 사이클만 보는 시장에서는 주가가 가격과 재고에 민감하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고객사가 미래 AI 시스템을 준비하면서 특정 메모리 회사와 여러 해에 걸쳐 같이 움직인다면 시장도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얼마나 싸게 파느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객사 일정에 맞출 수 있느냐, 다음 세대 제품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느냐, 품질과 공급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수율과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런 요소들이 회사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게 만듭니다.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장기 기술 협력으로 묶인다는 건 단기 주문 하나가 아니라 다음 AI 로드맵 안에서 계속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기대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주가의 눈높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부분도 바로 이겁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 투자자들은 먼저 방어적으로 움직입니다. 현금을 늘리고 많이 오른 종목은 줄이고 성장주는 잠시 피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주도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위험을 감수하는 분위기가 살아날 때는 돈이 가장 먼저 강한 종목을 찾습니다. 그 강한 종목이란 단순히 이름이 유명한 종목이 아닙니다. 실적 기대가 살아있고 산업의 중심에 있고 글로벌 고객사와의 관계가 깊은 종목입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다시 힘을 받은 건 그 조건에 가장 가까운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다시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의 연결고리를 보기 시작한 거죠.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옆에서 메모리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엔비디아의 다음 AI 인프라를 함께 맞춰가는 회사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 관점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여기서 더 넓게 보면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데이터 센터 안에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봐야 합니다. AI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만 머무는 기술이 아닙니다. AI 슈퍼컴퓨터로 더 커지고 PC로 내려오고 로봇으로 들어가고 산업 현장과 의료, 금융 시스템 안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모리의 쓰임새도 같이 넓어집니다. AI가 PC 안으로 들어가면 기기 안에서도 빠른 데이터 처리가 필요합니다. AI가 로봇 안으로 들어가면 로봇은 주변 환경을 보고 판단하고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AI가 공장 안으로 들어가면 불량을 찾고 장비 상태를 예측하고 생산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데이터를 옮기고 저장하고 불러오는 메모리의 역할은 커집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미래를 HBM 하나로만 좁게 보면 안 됩니다. HBM은 시작점이고 AI 확산은 그 다음 그림입니다. 물론 너무 앞서가면 안 됩니다. 엔비디아와 협력한다고 해서 SK 하이닉스의 미래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경쟁은 계속됩니다. 삼성전자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습니다. 고객사들은 공급처를 나누고 싶어하고 가격과 품질, 납기를 모두 따져볼 겁니다. AI 투자 속도도 언제나 직선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금리, 환율, 경기, 유가, 지정학 리스크가 언제든 시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무조건적인 기대가 아니라 확인입니다.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실제 제품으로 이어지는지,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지, HBM사와 다음 세대 메모리에서 SK 하이닉스가 계속 앞선 위치를 유지하는지, 고객사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지, 이런 조건들이 하나씩 쌓여야 시장은 더 높은 가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흐름이 의미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좋은 재료는 시장에 받아줄 때 힘이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협력 뉴스가 있어도 시장 전체가 불안하면 그 재료는 잠시 가격에 반영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고 반도체 대형주로 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전에 나왔던 큰 재료가 다시 살아납니다. 엔비디아 장기 파트너십이 바로 그런 재료입니다. 당일 새로 나온 단독 뉴스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도주 흐름에서는 이미 공개된 큰 재료가 시장의 온도가 바뀌는 순간 다시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보여준 것도 이 장면에 가깝습니다. 시장이 다시 살아날 때 투자자들이 먼저 떠올리는 이름이 어디인지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볼 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입니다. 오늘의 강한 흐름이 단기 수급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큰 자금이 반도체 대형주로 다시 들어오는 출발점인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와 반도체 밸류체인입니다. SK 하이닉스만 움직이고 끝나는지,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 후공정, 장비주까지 돈이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주도 흐름이 강할 때는 한 종목만 움직이고 멈추지 않습니다. 앞에서 길을 여는 종목이 나오고 그 뒤로 장비, 소재,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차례로 시선이 옮겨갑니다. 세 번째는 엔비디아 협력의 실적 연결입니다. 장기 파트너십이 기사 속 문장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실제 공급, 매출, 차세대 제품 준비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맞아야 SK 하이닉스의 추가 상승 기대도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흐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격보다 위치가 다시 확인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다시 AI 인프라의 중심을 받고 그 안에서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의 관계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제 엔비디아의 메모리를 공급하는 회사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로드맵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 관점이 시장 안에서 더 강해지면 주가를 바라보는 눈높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상승으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유자 입장에서는
오늘 흐름이 꽤 의미 있는 신호를 줬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아직 시장의 중심에서 밀려난 종목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격 움직임 하나만 따라가기보다 돈의 이동 경로를 같이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의 장기 협력이 다시 평가받고 반도체 대형주로 자금이 돌아오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그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돈이 SK 하이닉스에서만 멈출까? 삼성전자로 같이 번질까? 한미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로 이어질까? 후공정과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움직일까? AI 데이터 센터 투자 흐름이 다시 살아나면 한국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다음 길목에 설까? 이 질문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연결되는 자료가 바로 SK 하이닉스 이후 다음 돈의 길목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이 자료는 SK 하이닉스 하나만 좋게 보자는 자료가 아닙니다. 오늘처럼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의 장기 협력이 다시 힘을 얻고 반도체 대형주로 돈이 돌아오는 흐름이 나올 때 그 돈이 한국 시장에서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 미리 펼쳐놓고 보는 자료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이런 질문들이 따라옵니다. 삼성전자도 같이 움직일까? 한미 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는 다시 반응할까? 후공정과 패키징 쪽에도 돈이 붙을까?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전력 인프라도 같이 갈까? 코스피 전체로 돈이 번질 수 있을까? 이걸 뉴스가 터질 때마다 급하게 찾으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길목을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 전 체크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SK 하이닉스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한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AI 인프라의 중심에서 계속 힘을 받으면 그 돈이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한미 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로 넘어가는지, HPSP 같은 장비주가 같이 반응하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번지는지,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 같이 보는 거예요. 섹터 7개는 돈의 이동 경로를 보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시장에서 자금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나눠서 보는 겁니다.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의 협력이 AI 데이터 센터의 다음 세대와 연결된다면 자금도 SK 하이닉스 한 종목에만 머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 인프라에서 시작된 돈이 장비, 소재,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어디로 이어지는지 봐야 시장을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타점 기준 4개도 꼭 필요합니다. 좋은 재료가 다시 힘을 얻었다고 해서 아무 자리에서나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했습니다. 강하게 올라갈 때는 실제 거래대금이 붙은 돌파인지 봐야 하고요. 잠깐 쉬어갈 때는 기준 가격을 지키는 눌림인지 봐야 합니다. 흔들린 뒤 다시 올라올 때는 회복의 힘이 거래량으로 확인되는지 봐야 하고요. 뉴스가 너무 퍼져서 뒤늦게 몰리는 자리는 과열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이걸 구분해야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엔비디아 협력 기대감에만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좋은 회사라는 이유로 가격을 안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거래대금이 실제로 붙고 있는지, 기관이나 외국인 성격의 자금이 돌아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은 있는지, 분할 진입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한 번은 체크해야 합니다. 기대가 살아나는 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그 기준을 잡기 위한 자료예요.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한 번 보고 끝나는 요약본이 아니라 SK 하이닉스 같은 AI 메모리 대형주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댓글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내용 좋은 건 알겠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SK 하이닉스 하나만 봐도 미국 반도체, 엔비디아, AI 인프라, 환율, 금리, 코스피, 삼성전자와 한미 반도체 흐름, 장비주와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하잖아요. 이걸 매일 전부 챙기는 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매매 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같은 자료들을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매도 찍어주는 리딩방이 아니고요. 수익을 보장하는 방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료와 SK 하이닉스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흐름, 장중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보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자료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매일 시장을 다 챙기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편하신 방법으로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는 가격만 움직인 게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다시 엔비디아와 함께 AI 데이터 센터의 다음 세대를 맞춰가는 회사라는 점을 떠올린 하루였습니다. 가격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다시 좋아질 때 가장 먼저 시선이 돌아오는 회사라면 아직 중심에서 밀려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흐름이 실제 실적과 다음 세대 메모리 경쟁력으로 이어지는지 차분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